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0에 달하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더블탑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단기평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조금 앞서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600달러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제로 이번 주에만 900달러에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762달러까지 빠지면서 거의 140달러 정도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어제 유독 큰 하락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격도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평과 장기적인 이평 사이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천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적인 상승에 비해서 단기 에너지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게 하방으로 억누르는 상황이 된다면 자, 떨어질 공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그리고 그 폭도 커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격도가 다른 종목들이나 지수에 비해서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하루 만에 그러한 움직임이 강한 하락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흐름이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구간은 싸다고 매수할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을 구간은 아닌 것이고 앞서 어제 강조드렸던 이제 121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650달러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이 760달러라는 구간에서는 저렴하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600달러까지도 한번 터치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차라리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지라인이 강하게 있는 부분은 500달러가 가장 강한 지지라인이긴 해요. 자, 왜냐하면 500달러 이후부터는 조정 없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500달러가 가장 단단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서는 이제 이동평균상으로 볼 때 600달러 정도가 1차 지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라인 인근에서 어느 정도 즉 가격대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매수 전략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면서 자, SOXX 같은 경우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190달러 인근 즉 120선까지도 한 번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SOXL 기준으로는 121선이 뚫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세배 레버리지로서 조금 더 강하게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121선을 터치하게 된다면 SOXL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30달러 인근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어제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정확하게 마이너스 12%를 하루 만에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봐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 자, 오늘부터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지켜봐야 되는 거는 그럼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잡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자, 121선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면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오른쪽 어깨를 형성하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121선까지 무너져 내린다면 자, 그때는 이전의 주요 추세 라인인 180달러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나리오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하나하나씩 결정을 해 놓으셔야 투자를 상황에 맞춰서 잘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이 인근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럼 여기를 지지를 하는가 아니면 하방으로 뚫어버리는가. 지지를 한다면 반등을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주에 한 번에 뚫어버린다면 그때는 더 낮은 지지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크게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다음 주 시장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121선 인근
여기까지 한 번에 조정이 쭉 나온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단기 반등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낙폭을 더 키우면서 한 번에 주요 추세 라인이 있는 14,400 라인까지 밀고 내려갈 것인지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한 주에 단기 반등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하방을 좀 더 무너뜨리면서 이전의 주요한 지지 라인까지 터치를 하느냐,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한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과 SOX, 나스닥, 그리고 QQQ 역시도 비슷한 기술주 위주의 유사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자,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받을 여지 혹은 지지가 나올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천천히 조정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일단 하방으로 한번 꺾여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점이 전고점을 찍지 못하면, 자, 이전에 나왔던 3개월 정도 넘어가는, 자, 중장기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어야 되냐, 바로 리스크가 가장 적어지는 종목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시로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자, 페이팔 같은 종목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지 라인이 상당히 낮은 가까운 구간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10%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자,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뭐 65달러 정도의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조정으로 본다면 한 5% 정도의 조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자, 이거에 그렇게 타격이 크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러한 엄청난 급등주나 변동주들을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왔을 때는 조정이 적게 이어지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적절하게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뽑아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섹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역시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움직여가는 종목들, 그리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종목을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를 피할 뿐이지 올라갈 만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하는 것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다고 급격하게 포지션을 늘린다거나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고, 자, 그러한 원칙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제 원칙을 그 종목에 끼워 넣으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각자의 투자뷰는 저와 다를 수가 있어요. 제 투자뷰가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서 얻어가실 게 있는 분들은 얻어가시는 거고, 제가 그거를 강의로 정리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제가 매수하는 종목은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다만 주요 지수들은 121선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을지 혹은 하방을 더 내려가면서, 자, 이전의 고점이나 지지 라인을 터치를 할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봐주신다면 시장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그리고 장기적인 보유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하락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빠르고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느 순간에는 또 급격하게 반등할 수도 있고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위쪽에서 제가 수익 실현이나 현금화를 지금 2주째 강조를 드렸고 거기서 현금화가 안 되고 지금 여기서 현금화를 고려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서 적절한 낮아진 위치에서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빠르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잡는데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혹은 지금 이러한 지지라인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유 전략을 결정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준비를 해드렸고, 말씀드린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음 주에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방향 잘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